스마트폰, 분명 좋은 기계인데 왜 쓸수록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괜히 잘못 누를까 걱정돼서 늘 하던 것만 누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나한테 꼭 필요한 기능들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폰 안에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줄 기능들이 꽤 많이 숨어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써보면 왜 이제 알았지? 싶은 것들. 그동안 모르고 안 쓰셨다면 솔직히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꼭 알아두셔야 할 기능들만 복잡한 설명 없이 하나씩 쉽고 천천히 보여드릴 겁니다. 보고 나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깝게 썼구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스마트폰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알아서 움직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 말 안 해도 집에 오면 자동으로 진동으로 바뀌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알람을 끄자마자 날씨를 알려주는 말 그대로 알아서 척척해주는 똑똑한 폰. 상상 같지만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갤럭시 폰에서 지금 당장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써보신 분들 대부분이 이걸 왜 진작 안 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능 이름은 빅스비 루틴입니다. 한 번만 설정해두면 특정 조건이 되면 폰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일일이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상황에 맞게 알아서 반응하도록 만들어 두는 거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진동으로 바뀌도록 한번 설정해 볼게요. 손으로 벨소리 끄지 않아도 폰이 먼저 알아서 조용해지는 기능이에요. 1단계 설정 화면 들어가기. 먼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보이시죠? 그걸 한번 눌러주세요. 설정 화면이 열릴 거예요. 설정 화면을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 모드 및 루틴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눌러주세요. 화면 위쪽 또는 아래쪽에 모드와 루틴이 나란히 보이시죠? 여기서 루틴을 누르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새 루틴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제일 먼저 화면에 언제 실행할까요? 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여길 눌러주세요. 여러 조건 중에서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도 화면이 뜨는데요. 거기서 우리 집 위치를 지도에서 톡 눌러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설정이 되면 이 장소를 사용할까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예 또는 사용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루틴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번엔 무엇을 할까요? 라는 항목을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 중에 소리 설정 또는 사운드 모드를 선택합니다. 거기서 진동을 선택해 주세요. 이제 집에 오면 진동으로 전환 설정이 완료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쪽에 있는 완료 또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폰이 자동으로 진동으로 전환됩니다. 매일 폰을 꺼놓고 켜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조용한 장소에서 벨 울릴 걱정도 없어집니다. 이 기능은 한 번만 설정해두면 매일 폰 소리 바꾸던 일이 사라집니다. 밖에서는 벨소리를 쓰고 집에선 조용하게 진동으로 자동 전환. 이게 바로 스마트폰이 하는 일입니다. 2장. 귀로 못 들으면 눈으로 보세요. 영상 보거나 전화 받을 때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들리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TV 소리랑 겹칠 때, 이어폰 안 끼고 봐야 할 때, 아니면 그냥 귀가 예전 같지 않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상이나 말소리가 자막처럼 화면에 글자로 뜨는 기능이에요. 지금부터 같이 이 놀라운 기능을 직접 켜보고 써볼게요. 먼저 화면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아이콘들이 내려오죠?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볼게요. 설정 화면이 열리면
아래로 천천히 내려서 접근성이라는 메뉴를 찾아주세요. 찾으셨으면 한번 톡 눌러볼게요. 접근성 메뉴 안에 들어가면 청각 보조 또는 자막 혹은 실시간 자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갤럭시 기종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혹시 못 찾으시겠으면 설정 화면 위쪽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실시간 자막이라고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이제 실시간 자막 메뉴를 누르면 기능을 켤 수 있는 버튼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켜진 상태로 바꿔주세요. 딱 한 번만 켜두면 앞으로는 자동으로 자막이 나옵니다. 이제 유튜브나 영상 볼 때 해설이 빠르거나 발음이 불분명해도 걱정 없습니다. 말소리가 나면 스마트폰이 자막처럼 글자를 바로 띄워줘요. 마치 텔레비전에 자막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앱에서든 소리만 들리면 자막이 뜹니다.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팟캐스트도 되고요. 이 기능은 영상을 더 또렷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특히 소리 놓치고 다시 돌려보느라 답답했던 분들, 이젠 그냥 눈으로 자막만 보면 끝입니다. 3장. 유튜브 보면서 카톡도 된다고요? 영상 보다가 갑자기 카톡 오면 유튜브 껐다가 카톡 확인하고 다시 유튜브 켜고 이제 그런 번거로움 안 하셔도 됩니다. 갤럭시 폰엔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유튜브와 카톡을 동시에 띄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그 기능을 직접 설정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해볼 기능은 화면 분할 멀티 윈도우라고 해요. 하나의 화면을 위아래로 나눠서 두 가지 앱을 동시에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위쪽에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아래쪽에 카카오톡을 띄워두는 거죠. 먼저 스마트폰 아래쪽에 있는 세 개의 버튼 중에서 왼쪽 버튼, 삼선 모양 누르세요. 이게 최근에 쓴 앱들을 보여주는 버튼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띄운 상태로 해볼게요. 앱 목록 화면에서 유튜브 화면 위에 있는 앱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작은 메뉴가 쭉 뜨는데 거기서 분할 화면으로 열기 또는 화면 분할을 눌러주세요. 이제 화면이 반으로 나뉘고 아래쪽에 다른 앱을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는 유튜브, 아래는 카톡이 나란히 뜹니다. 이제부터 두 앱을 동시에 쓸 수 있어요. 화면 중간에 회색 줄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그 줄을 위아래로 밀면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유튜브 화면을 더 크게 보시고 싶으시면 줄을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다 사용하고 나서 화면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실 때 중간 줄을 끝까지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유튜브 보면서 손주한테 카톡도 하고 네이버 뉴스 보면서 메모장에 중요한 내용도 적고 이 기능은 한 번만 익혀두시면 정말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4장. 문서? 그냥 갖다 대면 알아서 찍어줍니다. 통장이나 계약서, 처방전 같은 문서 사진 찍을 때 삐뚤게 나오고 글씨는 흐릿하고 조명 반사에 그림자까지 생겼던 적 있으시죠?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엔 문서를 알아서 인식하고 자동으로 딱 맞게 찍어주는 기능이 숨어 있어요. 기능을 켜두기만 하면 폰이 스스로 이건 문서구나 알아채고 정확하게 촬영해 줍니다. 자, 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문서 스캔 기능을 켜고 실제로 문서를 딱 맞게 촬영하는 방법을 함께 해볼게요. 이 기능은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갤럭시 기본 카메라 안에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먼저 켜주세요. 보통은 바탕화면 아래쪽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톡 눌러주세요. 카메라가 켜졌다면 화면 왼쪽 위 또는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버튼이 회색이면 꺼진 상태니까 오른쪽으로 밀어서 파란색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다시 카메라로 돌아갈게요. 촬영하려는 문서를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그 위에 대보세요.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문서를 인식하면서 화면에 노란 테두리 상자가 생깁니다. 딱 맞게 인식되면 폰이 자동으로 찰칵 찍어줍니다. 일반 사진처럼 그냥 찍은 것과 비교해보면 문서 스캔 기능으로 찍은 사진은 삐뚤지 않고 그림자도 없고 글씨도 또렷하게 나옵니다. 특히 통장 사본, 계약서, 명세서, 진단서 같은 걸 깨끗하게 보내야 할 때 정말 유용해요. 이 기능은 손 떨려도 걱정 없고 별도로 조정하지 않아도 폰이 알아서 중심도 맞춰주기 때문에 찍기만 하면 끝인 진짜 편한 기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은행에 서류 보낼 일 있을 때 한 번만 써보시면 꼭 쓰게 되실 거예요.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세요? 이제 돋보기가 필요 없습니다. 약 봉투 글씨, 제품 설명서, 식당 메뉴판, 폰으로 봐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답답하셨죠? 이제 스마트폰이 돋보기처럼 글씨를 키워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작은 글씨 때문에 눈이 아프셨던 분들, 지금부터 같이 폰에 돋보기를 켜볼게요. 먼저 화면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쭉 내리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설정 화면이 열리면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접근성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눌러주세요. 접근성 안으로 들어가면 시각 보조 또는 시각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돋보기를 찾아 눌러주세요. 돋보기 바로가기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걸 오른쪽으로 밀어서 ON으로 켜주세요. 켜면 어떻게 실행할지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추천하는 방식은 접근성 버튼 사용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화면 아래쪽 구석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생겨요. 그걸 누르면 돋보기가 바로 실행됩니다. 이제 돋보기를 켜고 스마트폰을 약봉투나 신문 쪽으로 비춰보세요. 작은 글씨가 화면에 크게 확대돼서 나옵니다. 스크롤을 왼쪽으로 밀면 축소되고 오른쪽으로 밀면 더 확대됩니다. 돋보기처럼 손 안에서 글자를 키워볼 수 있는 거예요. 돋보기가 따로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은 글씨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6장. 폰이 느려지셨다고요? 배터리도 빨리 닳는다고요? 폰이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아. 배터리가 금방 닳고 충전도 더 자주 하게 돼요. 이런 느낌. 스마트폰 오래 쓰신 분들 대부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앱을 껐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계속 켜져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금부터 폰을 가볍게 만들고 배터리도 오래 쓰는 방법 함께 정리해 볼게요.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세 개 줄 모양 버튼 보이시죠?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최근에 켰던 앱들이 주르륵 뜹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앱들은 우리가 직접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모두 닫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앱이 모두 종료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배터리도 덜 닳습니다. 이번엔 톱니바퀴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설정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또는 배터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메뉴 안에 들어가시면 배터리 보호 또는 최대 충전량 제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켜두면 배터리가 100%까지 완전히 충전되지 않게 제한해줘요. 그 이유는 100% 완충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배터리 수명이 빨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 85%까지만 충전되게 제한하는 기능이 배터리 오래 쓰는 비결이에요. 실장, 말 한마디면 폰이 척척, 손에 뭘 들고 있어서 터치도 불편할 때,
급하게 뭘 해야 하는데 화면 찾을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전화도 걸고 알람도 맞추고 메시지도 보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갤럭시 안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빅스비 음성 제어 기능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빅스비는 하이 빅스비 하고 부르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스마트폰을 대신 조작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하이 빅스비, 아들한테 전화 걸어줘. 내일 아침 7시에 알람 맞춰줘.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설정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세요. 앱 목록 중에서 빅스비 음성을 찾아주세요. 혹시 못 찾겠다면 화면 위에 있는 검색창에 빅스비라고 입력하시면 금방 나와요. 빅스비 음성을 눌러서 들어가면 음성으로 호출 또는 빅스비야로 호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기능이 꺼져 있다면 오른쪽으로 밀어서 사용 중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휴대폰에 대고 빅스비야 하고 말해보세요. 화면이 켜지거나 빅스비가 반응하면 성공적으로 설정이 완료된 거예요. 이제 말해볼게요. Hi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 폰이 현재 위치 기준으로 날씨를 음성으로 말해줍니다. Hi 빅스비, 딸한테 전화 걸어줘. 저장된 연락처 기준으로 자동으로 전화 연결. Hi 빅스비, 오후 2시에 병원 예약 있다고 알려줘. 일정으로 등록되고 시간 되면 알림도 띄워줍니다. 손에 물 묻었을 때, 운전 중일 때, 갑자기 알람이나 전화를 걸어야 할 때, 화면 안 눌러도 말 한마디면 폰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한두 번만 써보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8장. 메시지 작성하다가 중요한 문장이 한순간에 사라진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방금 쓴 글씨가 다 지워졌어.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럽고 불편하죠? 그런데 이 기능 하나만 알면 실수로 지운 문자를 두 손가락으로 한 번만 밀어주면 바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 스마트폰 키보드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메시지 복구 기능을 함께 살펴볼게요. 실수로 메시지를 지웠을 때 두 손가락만 움직이면 다시 복구되는 기능인데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평소처럼 메시지 앱이나 노트 앱에서 글자를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맛있는 집밥 먹자 라고 입력해 봅니다. 이제 작성한 문장에서 일부 문장이 혹은 글자가 실수로 모두 지워졌다고 가정해 봅니다. 삭제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키보드 상단에 두 손가락을 올리고 왼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바로 삭제되었던 문자가 화면에 복구되어 나타납니다. 이 동작은 실시간으로 삭제된 내용을 복구해 주므로 실수로 중요한 내용이 날아갔더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문자 작성 중 오타나 실수로 전체 문장을 다 지워버렸다면 이 기능 하나면 단 한 번의 제스처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나 긴 글을 작성할 때 작은 실수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이 기능 덕분에 복구 걱정 없이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 기능 덕분에 다시 쓴 시간이 줄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이 기능을 한 번만 익혀두시면 실수로 삭제된 문자가 있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평소에 잘 몰라서 안 쓰고 있던 기능들 알고 보니 이렇게 편했어? 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은 조금만 알면 훨씬 똑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라도 꿀팁
챙겨 가셨다면 은쌤은 그걸로 딱 만족입니다. 앞으로도 똑순이 은쌤은 스마트폰, 생활 꿀팁, 진짜 쓸모있는 정보들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영상들 가득 들고 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만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똑부러지게 설명해드리는 은쌤과 다시 만나요.